맞아 이거? 아니? 맞아 이거? 아니? 찍찍찍찍! 오늘의 컨텐츠를 이제 시작을 하겠어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썰을 보내주셨는데 맞아. 한 6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 3분 정도를 추리고 선물을 조금 더 좋은 걸로 3분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3분을 저희가 오늘 읽어드리면서 상품을 또 전해드리는 그런 재미난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나 오늘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제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어우, 이건 나도 무서워. 내가 어렸을 때 그 충북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았어. 친오빠? 나 동생 이렇게 3남매가 있는데 동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4살인가 5살 때였단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자는 나를 집에 혼자 두고 밤에 동네 어른들이랑 술을 한잔 하시러 나가신 거야. 밤 12시쯤이었나?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아파트가 되게 무서운 게 바로 앞에 이제 짓다만 아파트가 있는데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노숙자분들도 많이 살고 진짜 무서운 동네였어. 사람들이 많이 죽는 동네. 근데 내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거실에 나왔어. 바닥에 막 인형 어지른 게 있는 거야. 콩순이 인형 있잖아. 누우면 눈 감고 일어나면 이렇게 눈 뜨는 인형이 제일 무서운데 그 이유가 콩순이 인형이 그 애기 장난감 유모차에 앉아있었어. 눈을 감고 있더라고. 이렇게 감겨있길래 내 어린 마음에 콩순이가 앉아서 자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인형 가지고 놀다가 콩순아 하고 불렀는데 팍! 팍! 멘붕이 터져서 그 어린애가 밤에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 그 위층에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어린애가 막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줬지. 밤에 무슨 일이냐 해서 막 울면서 인형이 막 설명도 제대로 못했지. 근데 언니가 나한테 리나야 근데 인형 떨어뜨렸어 하면서 문 앞에서 콩수 인형을 주워오는 거야. 언니 집에 한층 올라가야 돼. 나 아직도 소름 끼쳐 이거는. 그 뒤로 내가 기절했는지 기억이 없어. 근데 그 인형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집에서 절에 보낸 걸로 기억해. 나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굿도 했거든. 내가 못 깨어난 적도 있어가지고. 난 좀 그런 일에 좀 많이 엮여 있었어. 내가 첫 번째로 본 실제로 겪은 일은 콩순이 인형 썰입니다. 난 천둥번개 치는 날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어. 내 초등학교 때 청주에 이제 가경동이라는 곳에 살았어. 이제 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좀 특이했던 애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 그러니까 학교가 부자 애들이 많이 다니는 제가 주택 살고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대화가 나 이번에 설날에 세뱃돈에 70만원 밖에 못 받았어 이런 애들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 70만원 진짜 큰 돈이거든. 그런 동네에 좀 이제 부잣집 언니랑 친해졌는데 내가 살던 집은 슈퍼 뒤에 완전 단칸방. 진짜 와 사람이 많이 죽었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집이야. 집에 가면은 부엌 뒤편에 방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오빠 나 동생 엄마 외할머니가 다 같이 잤고 우리 이제 화장실 위에 좀 다락방 같이 이렇게 창고가 있었어. 2001년도에 엄청 태풍이 온 날이 있어. 그때 당시에 엄청 큰 태풍이 와서 빗물이 막 난리가 났는데 청주는 비가 한 번 오면 진짜 사람 많이 죽어나가요. 또 한 번 오면은 무릎까지 쌓이는 그런 동네인데 비가 엄청 오고 천둥번개가 엄청 많이 치는 날 이제 그 언니 집에서 목욕을 했는데 그 언니가 막 여기에 이렇게 그 흉터 같은 게 막 있었어. 꼬맨 흉터가 있는 언니였단 말이야. 그 언니 집에서 같이 목욕을 하고 이제 오는 길에 그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게 왠진 모르겠는데 그 언니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단 말이야. 리나 내가 뭐 아파서 이제 앞으로 너를 못 볼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거 집에 기사님이 있었는데 기사님이 집에 데려다 주고 난 집에 왔지. 그 집에 누워있는데 창문이 있는데 막 천둥번개 꽝꽝 치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가족들 아무도 안 일어나. 언니가 번쩍 하는 순간에 옷장에 노란 우비가 걸려있는 거야. 그 우비에서 빗물이 줄줄줄 떨어지더라고. 멍 때리면서 근데 저 우비가 누구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또 번쩍 하니까 눈 떴는데 목이 없는 아저씨가 머리를 들고 있는 거야. 그 노란 우비를 입고 머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저씨 웃는 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그리고 번쩍 하니까 그 아저씨가 사라지고 우비만 있는 거야.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어. 집이 막 소란스러워. 막 어제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샜고 박살이 났고 우리 집 햄스터 키우고 있었는데 햄스터들 막 다 죽어있고 난리가 났지.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제 혹시 그 언니 집에서 오면서 우비를 빌려왔냐는 거야. 아니다 나 아니다 이랬는데 오빠한테도 물어보고 할머니한테도 물어보고 동생한테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이제 외출을 하고 나갔다가 오니까 그 우비가 싹 사라지고 빗자국만 남아있었어. 그 집에서 참 기괴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가서 오빠한테 쳐맞은 날이 있었어요. 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다가 맞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 내가 냉장고를 열고 소변을 넣었어. 근데 이게 몽유병의 초기 증상이었어 내가. 그리고 다다음 날에는 그 다락방에 인형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 근데 거기로 올라가려면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돼. 근데 내가 잠결에 의자를 꺼내서 의자를 밟고 그 인형들을 꺼내서 목을 다 잘랐어. 다음날 일어나니까 목이 다 잘려있는 거야. 엄마가 이거를 다시 넣어놨는데 내가 다다음날에 또 잠결에 걔네 목을 다 각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끼고 있던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당시 되게 뭔가 시인애처럼 우리 학교의 정글짐 뒤에 구석에 애들이 막 더러워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갔는데 검은 고양이가 죽어 있었어. 구더기에 휩싸인 채로 죽어 있었는데 나는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그 고양이를 안고 야옹아 울지마 그냥 뭐 시인애처럼 야옹아 좋은 곳 가야지. 그래서 내가 귀신 시인년이라고 고양 귀신 씨였다고 나 지나가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고양 귀신 씨였다고 왕따를 당하고 나서 안검하서 수술을 한 이유가 한 명 남자애가 있는데 고양 귀신 시인년이라고 하면서 복도 끝에서 막 달려와서 여기다가 머리를 빡 박았어. 내가 3일 동안 못 일어났어. 그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맞고 안검하수가 온 건데 청주 내가 살던 동네가 옛날에 달동네였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는 애들마다 자네들이 다 아프다는 거야.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가은이 열린 것 같아. 어깨가 너무 아파 이러는 거야 다들. 그런 식으로 우리 집에서 재운 자네들이 다 어깨가 아프대. 이상하다 그냥 그러고 있었지. 어느 날 20살 초반이었는데 누워있는데 누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인 거야.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 예수님 조각상 있지. 그 얼굴이 나를 이 거리에서 보고 있는 거야. 누워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지? 나 처음에 그냥 무서웠어. 이게 무서워.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내가 혹시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러는 거냐 살려달라 진짜. 나 진짜 살려달라밖에 안 했어. 이게 가위인가? 손도 안 움직여 발도 안 움직여. 근데 내가 몸이 점점 이렇게 막 붕붕 이러더라고. 딱 보는데 키가 천장에 닿아서 목이 이렇게 꺾여있는 남자가 내 다리를 잡고 나를 막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그대로 또 기절했지. 다음날 일어났는데 방이 컸어요. 방이 진짜 큰데 이 문 밖에 몸이 반이 걸쳐서 나와 있었어. 그러니까 던진 것만 이렇게 돌렸다 했잖아. 방 한가운데서 확 던진 것 마냥 부엌에 대가리 맞고 발이 이렇게 문에 걸쳐져서 이러고 자고 있었어. 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 잤어.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트수 무서운 썰 빠밤. 트수 무서운 썰 자랑 가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귀신한테 누나 대신 죽을 뻔한 이야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총 7명이 살고 있는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저와 형은 밤에 돌아다니면 누가 시끄럽다고 많이 혼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멀쩡한 작은 소파가 버려져 있었다고 집에 소파를 들여놨대요. 그런데 그날부터 저희 누나가 악몽을 꾸는데 이상하게 계속 비슷한 꿈을 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누나의 시험 기간이기도 해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은 누나에게 며칠만 쉬라고 하고 얼버무리며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집에서 자는 것이 악몽 때문에 찝찝하기도 했고 마침 며칠간 쉬기도 할 겸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와 형은 밑에 누나도 없겠다, 소음 걱정 안 하고 재밌게 놀았고 놀다 지쳐서 잠에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저는 잠에 들었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저희 방 천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다기엔 시야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원래는 앞집은 전등을 항상 안 꺼서 저희 방에도 빛이 들어와서 밝은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방 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제 다리 쪽을 보게 되었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다리 위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고 조금씩 흐느적거리며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귀신이구나.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잠시 후 그 귀신이 고개를 들었는데 두 눈이 파여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귀신들 중에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서운지 알고 있어? 제일 위험한 귀신들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웃고 있는 귀신. 두 번째, 춤추고 있는 귀신. 세 번째, 눈이 파여있는 귀신.
이 귀신들은 일반적인 원한으로 귀신이 된 게 아니라 한이 엄청나게 깊거나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서 이런 귀신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더라. 그리고 더운 건지 추운 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축축한 기분 나쁜 공기, 그리고 눈이 파여진 그 귀신을 보니 완전하게 얼어붙어서 몸이 힘 자체가 안 들어가고 축 늘어지더군요. 와, 이제 죽은 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가 욱신거려서 잠에서 깨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가위에 눌리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중얼거렸다던데 형이 잠꼬대하네 라면서 조용하라고 발로 옆구리를 찬 거래요. 그렇게 저는 가위에 풀리게 됐고 다시 잠들면 또 그 꿈을 꿀까봐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을 가려고 왼쪽 발을 디뎌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미칠 듯한 통증이 나면서 제가 저희 형이 누워있는 곳으로 넘어졌어요. 잠에서 깬 형도 처음에 갑자기 자기 위에 넘어져서 저한테 화내려고 했는데 제가 다리를 잡고 비명 행사를 하고 있으니 괜찮냐고 계속 묻더군요. 계속 다리를 잡고 울고 있으니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무슨 교통사고라도 당하셨어요? 발에 뼈들이 완전 조각조각이 나 있었어요. 사이치어도 이 정도로 부서지진 않을 텐데. 그래서 전 입원했고 오후에 소식을 들은 누나가 병문안을 왔고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 안색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저희 누나의 말로는 제가 가위 눌릴 때 본 귀신이 누나가 악몽을 꿀 때 귀신과 똑같다는 겁니다. 꿈에서 눈에 파여져 있는 귀신이 첫날에는 그 할머니가 가지고 온 소파에 쭈그려 앉아있고 둘째 날에는 자기를 보고 있으며 셋째 날에는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듣던 저희 부모님은 그날 아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바로 소파를 버렸고 그 무당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대체 저런 걸 어디서 들고 온 거냐, 잘못했으면 이 집 막내 죽을 뻔했고 이대로 계속 놔뒀으면 그대로 가족들 줄초상 칠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까지 제가 몇 안 되는 귀신을 본 중 이야기 하나였대요. 나는 춤을 추다 보니 예술대학교를 나왔어. 물론 한 학기를 다니고 가난했던 관계로 자퇴를 했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예술대학은 모조리 계산골짜기에 있어. 보통 주변에는 숲이나 밭이나 이런 것밖에 없음. 여하튼 우리 학교도 산골짜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괴담들이 많았는데 특히 귀신 나온다는 자취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다. 나는 살면서 귀신 같은 걸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나랑 같이 학교 기숙사 배정받은 룸메이트가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 것이야.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보는 거냐고 계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가문은 무당 가문이라고 했다. 여튼 가문의 여파로 자기는 귀신을 보는데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얀 수복 입고 사람 형상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 보통은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학교 주변에는 어떤 귀신이 많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 학교 돌아다닐 때 진짜 시선을 아무데나 못 두겠는 게 불에 타서 죽어서 너무 끔찍한 형태를 가진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이 학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증명해달라고 나는 종교도 있고 귀신은 안 믿는다고 했어. 그 친구가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산 중턱에 있는 빌라를 딱 가리키는 거야. 거기를 딱 가리키면서 자 저기 베란다 잘 봐봐. 3, 2, 1 하니까 타이밍 맞게 사람이 지나가야 켜지는 전등이 탁 켜지는 거야. 방금 지나갔어. 저기 붙어있는 귀신은 늘 저 복도에서 휘적휘적 걸어다녀. 그 뒤론 귀신 믿어. 여튼 귀신 보는 친구랑 반년 같이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해하니까 그런 거 보이면 그래도 남들보다 삶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거든. 그런데 귀신들도 사람이 자기들을 못 보는 걸 알잖아. 자기들이랑 눈 마주치거나 하면 저 사람이 날 보나? 하면서 호기심을 가진대. 그런데 그렇게 호기심 가질 때 자기가 귀신 보이는 티를 내면 괜히 들러붙어서 힘들어진다고 보여도 안 보이는 척하고 사는 게 좋다더라. 그럴 때 그냥 먼 산 바라보는 척 안 보이는 척 해야 한대. 신을 받아서 기가 엄청 세거나 하면 그래 보인다 이 새끼야 뭐 이래도 되는데 자기는 무당될 게 아니라서 모르는 척 해야 한다고 하더라. 마지막 설! 2020년 12월 찬바람과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이었습니다.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루하루 기간으로 출퇴근을 하며 병역의 임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간에서 연말이다 보니 업무가 매우 많은 시기였고 많은 직원 선생님들의 업무 지원 요청과 행사 준비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늘어나는 업무량과 계속되는 야근으로 피로가 극에 달했고 이날도 야근을 한 후 퇴근 후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생각하며 저는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대문을 열고 사찰에서 산 에어건과 잡기를 쫓아주는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듣고 난 종소리가 저를 먼저 반겨줬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잠에 빠지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위를 눌린다고 하지요. 저는 가위가 눌리면 제가 누워있는 시점이 보이며 움직임이 통제됩니다. 가위를 풀기 위해 저만의 공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아, 또 가위야? 10가지 세면 되겠지. 하지만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가위를 푸는 방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검지손가락이 움직여져서 온 힘을 다해 검지손가락으로 저의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물 한 잔을 하러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가려는데 저의 움직임이 매우 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멈춘 것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는 순간 제 왼쪽과 오른쪽 시점에는 하얀색 베개 같은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동시에 저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뜨니 저는 다시 제 잠자리에 누워있던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나가지 않으면 가위는 풀리지 않아. 저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부모님을 깨우려 하니 검은 그림자가 제 등 뒤를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비친 저의 모습 봤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2m 정도의 긴 머리와 그 얼굴은 눈동자가 검붉고 입술이 쫙 찢어진 귀신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귀에서는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절에서 들릴 법한 종소리가 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혀지자 귀신은 자신의 입을 쫙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를 쳐다봐주지 않잖아. 소리를 지르며 저는 가위에서 풀려났고 창문을 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고 지난 밤 동안 연속되는 가위로 놀란 가슴을 뒤로하고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방문을 나가자 어머니께서는 현관 앞에서 무언가를 줍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하세요? 너 어제 출근해서 석탄이라도 밟고 왔어? 아니 세상에 너 들어오기 전만 해도 깨끗했던 현관 바닥에 그을음이 있고 현관에 달아둔 종이 박살이 나 있잖아. 그리고 너 손가락은 왜 그래? 저는 제 왼쪽 손을 보자 검지손가락에는 굳은 피와 엄지손가락 부분은 손톱에 눌린 자국, 상처와 함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따라와 가위를 누르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저는 그날 귀신을 쳐다봐야만 했을까요? 다들 소금 뿌려! 이왕이면 소금을 뿌릴 때는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컨텐츠도 좋게 마무리했고 좋게 끝냈으니까 이제 저는 호스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